자, 보이시죠? 재진술. 이제 문장 단위 공부를 계속 할 건데, 여러분, 재진술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까 전에 우리 앞전소자랑 초음파 얘기할 때 재진술을 만약에 못 하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되게 친절하게 서술해주는 거를 너무나 과도한 정보량으로 인식하고 취급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전에 그 글을 그 재진술 못하고 읽잖아요? 그러면은 다 개념이 되는 거야. 전부 다. 이해 갔어요? 그리고 다 다른 단어로 인식하면서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독해 절대 못해. 그러니까 모든 평가원 지문은 이겁니다. 재진술의 향연, 파티를 벌이는 거죠. 재진술이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 같은 말인 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독해를 해나가셔야 해요. 알겠어?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보면은, 자, 표지를 좀 볼게요. 즉, 곧, 다시 말해, 이는, 이런 거. 그리고, 뭐뭐 한다는 것이다. 뭐뭐 하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가령, 얘네들. 그리고 인과, 뭐뭐이기 따라서, 뭐뭐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있죠. 걔네들도 다 재진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여기 예를 들면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 보여요? 민재는 처음부터 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한다. 열심히 생각하고 공부하는 습관을 갖춰야만 국어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두 문장 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고 노력하면 돼. 라는 건 뭐예요? 후천적인 노력이면 된다. 선천적으로 못하는 사람 없다? 후천적이면 된다. 이 뜻이야. 똑같은 말이잖아. 이해가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재진술이라고 하는 거를 무조건 정보의 양을 줄이기 위한 거라고 받아들여 준 다음에 예를 한 번만 보자고. 자, 1번 한 번만 재진술이 어떻게 됐는지 표시 한번 해주세요. 어떤 게 똑같은 건지. 자, 1번 한 번만 볼게요. 음악에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지는 음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데 그 방법은 뭐래요? 반복이다. 자, 이거예요. 다른 색깔로 해야 되겠다. 음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 얘는 뭐다? 반복이에요. 반복.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복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억하여서 악곡의 전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악곡의 전체를 쉽게 파악하는 거. 이게 정확하게 다 같은 단어로 이어져야 돼요. 음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 악곡 전체를 쉽게 파악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결국 음을 왜 기억하냐? 이걸 파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반복이라는 거는 악곡 전체를 쉽게 파악하는 방법이기도 한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이해 가셨나요? 앞전소자는 우리가 했고 3번 한 번만 다시 해볼게. 이건 같이 할게요. 괜찮을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A는 3번 A는요 이러이러해서 형성하였다. 물론 정의는 아닙니다. 근데 형성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A가 사막이죠. 자, 사막은요 뭐 때문에? 이 산맥이 해양에서 유입되는 공기 때문에 발생한 거죠. 근데 차단해가지고. 맞아요? 그러면 이 수분을 함유한 공기가 높은 산맥을 넘어 반대쪽에 도달할 때 수분을 잃게 되어 건조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 때문이다도 그럼 재준술이 맞죠? 앞에 거하고 뒤에 걸로. 똑같은 말. 됐나요? 얘도 한번 해볼까? 요거 진짜 재밌어. 오,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얘들아, 이거 표시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얘는 A, B로 표시하는데 두 가지
형태로 표시를 해주세요. 한 문장의 두 가지 형태, 또 뒷문장의 두 가지 형태. 이해 가요? 이해 안 가면 제가 해드릴게요. 다 하면. 다 했어요. 같이 볼게요. 자, 고객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누가? 은행의 역할이 약화된다 그랬죠. 이게 첫 문장이에요. 그럼 뒤에 똑같은 게 있는지 볼게요. 고객의 상한 능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 이게 고객 관련 정보 부족이죠. 그러면 은행의 역할이 크게 약화된 건 뭐예요?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은행이 처한 위축된 역할인 거죠. 맞아요? 대출금을 못 회수했다는 것 자체가 역할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부연 설명한 거, 재진술한 거. 이해 갔어요? 그러면 밑에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우선 뭐가요? 자, 공공부문 수익률이 뭐보다 높다면? 민간 부문만큼 높다면 민간 투자 가능한 부분에 정부 투자가 필요하겠냐. 맞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또 나와요? 정부는 민간 기업이 낮은 수익률로 인해 투자하기 어려운 공공부문을 보완해야 된다. 그러면 정부가 하는 일은 뭐야? 공공부문 수익률을 높이는 일인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맞아요? 독해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또!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얘는 좀 개념으로 한번 봐야 되는데 그래도 얘를 또 한번 해봅시다. 생명은요, A는 B거든요. 창발적 행동. 맞아요? 자, 그런데 이 창발적 행동이 어떤 거냐면 수많은 분자가 집합된 조직에서 나타난다 했죠. 맞아요? 뭐가? 생명이. 그러면 생체 분자들이 이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해서 생명력이 따로 필요가 없으면 뭐가 필요해요? 생체 분자들을 정합한 방식으로 결합시키기. 이거 다른 색깔로 해야 돼요. 쏘리.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돼야 되죠. 아까 집합된 조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정확한 방식으로 결합시키는 방법인 거예요. 맞잖아요. 이게 창발적 행동이에요.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요거 한번 해볼게요. 7번. 7번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어떤 단어가 똑같아요. 어떤 단어와 단어는 똑같아요가 가야 돼요. 자, 양자화 구간의 개수는 부호에 사용되는 이진수 자릿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어떤 자릿수에 의해 결정된다고요? 이진수 자릿수. 그러면 하나의 부호를 세 자리의 이진수 자리로 나타낼 때, 자, 어떤 하나의 부호를 하나, 둘, 세 자리에 요 이진수 자리 따라라라랑 따라라라랑 이렇게 그렇게 나타낸 건데 할당되면은 총 8개가 되죠, 여러분. 맞아요? 왜 그래요? 응? 그래서 가장 작은 소리부터 가장 큰 소리. 왜냐면 000부터 111까지 채워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 8자리가 나오잖아요. 8번의 자릿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 가장 작은 소리부터 큰 소리까지 8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부호가 곧 소리가 되는구나.
요 뜻이죠. 맞아요? 부호가 곧 소리가 되는 거 알겠어요? 그 부호 자체가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오케이. 밑에. 자, 사진은 하나의 무슨 이미지예요? 이것도 완전 중요해. 야, 얘들아, 이것도 한번 독해 혼자 해봐봐. 8번. 자, 8번을 보시면 같이 볼게요. 사진은 A는 뭐다? 이미지다. 근데 어떤 이미지? 고립된 이미지. 맞아요? 자, 시간적으로 한순간이 잡히고 공간적으로 일부분이 찍힐 뿐. 자, 이거 중요해요. 사진은 한순간 잡힌 거고 공간적으로 일부분 찍힌 거죠. 대신에 연속된 시간과 이어진 공간은 아닌 개념이니까 X 쳐줄게요. 연속된 시간도 아니고 이어진 공간도 사진이랑은 관련된 개념이 아닌 거죠. 정의라고 할게요. 현실이 현실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 한 개의 이미지. 자, 현실이 현실대로 나타나지 않는 한, 이게 사진은 결국 한 개의 이미지, 영상일 뿐이다. 이거 중요해요. 영상으로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진에 대한 이해는 사진이 시간적으로 분리되고, 이거 분리성도 역시나 이거 사진의 특징, 공간적 고립도 사진의 특징, 현실과 따로 떨어져 있다는 것도 사진의 특징, 독자적 영상도 사진의 특징. 다 사진이에요. 사진. 거기에 인식부터 출발해야 된다. 똑같은 거죠. 그러면 사진은 고립된 이미지이자 독자적 영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우리는 어때요? 머릿속에서 영상은 그런 개념이 아닌데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주어진 걸로 이해해줘야 돼요. 이해 갔어요? 알겠나요?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자, 지금부터 256조 여기서부터 숙제예요. 지금 표시해주세요. 9번부터 15번까지죠. 제가 표시 어떻게 하는지 알죠? 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게끔. 알겠죠? 그 재진술 표시해 오셔야 돼. 공부해 오란 뜻이야. AB 표시 안 돼 있음 안 돼요. 형광펜 표시 같은 거 안 되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야 될 거는 사례 원리 연결입니다. 사례 원리 연결. 자, 사례 원리 연결이라는 거는 어떤 건지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해줄게요. 일단 원리가 있고 사례가 있습니다. 원리와 사례는 조금 다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얘를. 자, 제가 요거 먼저 본보기를 좀 보여줄게요. 자, 요 문단이 있어요. 첫 번째 정신적 사건 나왔고 두 번째는 물질적 사건이 나왔어요. 맞아요? 자, 정신적인 거랑 물질적인 거 구분되는 거 우리 상식 맞죠? 맞아요? 근데 뒤에 보면은 이러한 상식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적 사건과 자, 물질적 사건이 뭐로 바뀌었어요? 육체적 사건도 구분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육체적 사건도 뭐야? 물질적 사건인 거죠. 같은 걸로 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 또한 우리의 상식이다. 맞죠? 그러면은 자, 이제 예시가 나옵니다. 위가 텅 비어 있는 건 정신적 사건이에요? 육체적 사건이에요? 효나. 위가 텅 비어 있는 거 정신적인 거야? 육체적인 거야? 육체적인 거죠. 물질적이라고 하지 말고 육체적. 왜냐면은 좁혔잖아 벌써. 물질에서 육체로. 그죠?
그러면은 위가 텅 비어 있으면 정신적인 고통, 이것은 뭐예요? 정신적 사건이죠. 그럼 두려움을 느끼는 거는 무슨 사건이요? 정신적 사건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슴이 빨리 뛰는 거는 육체적 사건인 거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의 이질성과 관련성이라는 두 가지 상식을 조화시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심신이원론은 그 두 종류의 사건이 뭐가 되어 있다?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관련되어 있다.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얘도 한번 해볼게요. 자, 1번도 선생님이 한 것처럼 형광펜으로 해도 되고 뭐 빨간색, 파란색으로 해도 되고 기호 표시를 해서라도 두 가지로 구분해 주세요. 지금부터 시작. 했어요. 저도 해볼게요. 준비. 자, 전 앞에 보세요. 자, 실제 소리하고 언어 표현은 차이가 있댔죠. 자, 소의 울음은 뭐예요? 실제 소리죠. 음매는요? 언어 표현이죠. 그러면 소는 소리대로 어떻게 하지 않아요? 울지 않죠. 왜? 차이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음매라는 발음으로 우는 소가 있다면 그 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구사하는 소라고 할 수 있겠다. 이해 갔어요? 울지 않는다는 거죠. 밑으로 얘도 해볼게요. 바로 그 초반 요거 지금 해보세요. 시작. 2번. 자, 적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자, 음악 이론가인 부어마이스터는 마치부터 여기까지 묶어주셔야 돼.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왜요? 비유거든요, 비유. 사실은 여기를 먼저 지우고 얘부터 읽어야 돼. 음악을 얘기한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웅변과 음악을 비유하고 있는 거고요. 맞죠? 말의 고전화 완급 장단을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낳는 장치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웅변에서 말의 고전화 완급이나 장단이 호소력을 이끌어내듯이 음악도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낳는 장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응하는 장치들이 있어. 예를 들어볼게. 가사의 뜻에 맞춰 가락이 올라가거나 한동안 쉬거나 음들이 딱딱 끊어지게 연주하는 방식. 이게 아까 웅변에서 말하는 말의 고저 완급 장단이죠. 이해 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말의 고저 올라가는 거, 한동안 쉬는 거 완급, 딱딱 끊어지는 거 장단. 하나, 둘, 세 개의 개념을 음악에 맞춰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 갔어요? 끝! 얘도 한번 해보세요. 자, 2번을 볼게요. 하지만 이거 한번 혼자 해보세요. 지금 시작.
자, 선생님 쳐다보세요. 이거 조금 했다 치면 이거를 기준으로 나눴어야 돼. 예를 들어를 기준으로 해서 앞문장과 뒷문장으로 나눴어야 돼. 보였어요, 이게? 이게 보였어야 돼. 그래서 첫 문장을 어떻게 해야 돼? 자, 보세요. 인과관계, 어떤 설명 이론이라도 인과관계 개념을 도입하는 순간 원인과 결과 사이에 분명하지 않다. 이게 이유가 뭐예요?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이 연쇄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어때요? 밑에 소크라테스가 죽게 된 원인, 그거 보면 독을 마신 거죠. 자, 이게 뭐예요? 독을 마신 건 이유예요. 독을 마시게 된 거는 뭐예요?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도 여러 가지 때문이에요. 이게 뭐예요?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잖아. 독을 마신 것이지만 그거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고 사형 선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고. 왜 그래요?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것을 필요로 하는 거죠. 이해 갔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도 숙제로 할 거예요, 이제부터. 자, 여기 4번, 5번, 6번, 7번. 이거 무조건 해오세요. 알겠죠? 8번은 저랑 같이 할 겁니다. 7번까지 숙제예요. 알겠어요? 자, 8번은요,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낼 건데, 뭐를 낸다고요, 여러분? 퀴즈. 첫 번째. 제가 여기 문장이 O인지 X인지 맞히는 게, 퀴즈입니다. 뭘 맞히는 게 퀴즈라고요? O인지 X인지 맞추는 게 퀴즈예요. 자, 지금부터 풀어보세요. 시작. 효은아, 그거 서열이 줄 수 있겠지? 그 어휘 전달해 주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는데 뭐였어요? 발견했어요? 자, 일단 두 문장으로 끊어줬어야 됩니다. 가령 앞에까지를 끊어야 돼요, 여기는. 왜냐면 다 뒤에는 예시이기 때문에. 앞에 문장을 재진술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사막개미의 놀라운 집 찾기는 집을 출발해서 먹이를 찾아 이동하면서 자신의 위치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계속? 집 방향, 그쵸? 집 방향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근데 어디 위치에서? 내 위치에서. 먹이를 찾아 이동하면서 내 위치에서 집 방향을 계속 계산해요. 만약에 이동 경로를 따라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이동을 했어. 근데 그 A에 도달한 애가 먹이를 찾았어. 그럼 그때의 집 방향이 AN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럼 또 뭐가 나왔어요? 집 방향. 또 그 다음에 B로 넘어갔을 때에서 나오는 집 방향 계산하죠.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뭐를 파악하는 거래요? 개미는 앞에 보세요. 집 방향을 파악한다. 맞아요? 그러면은 사막개미는 한 걸음씩 이동하면서 그때마다 집까지의 직선거리를 계산해요? 집 방향을 계산해요? O 했어요? X 했어요, 여러분? X 했어? O 했어? X 했어? 직선거리를 다시 계산하는 게 아니야. 뭐를 계산하는 거야? 집 방향을 계산하는 거지. 이해 갔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느낌이 뭔가 직선 같아 이래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이해 가셨죠? 오케이, 넘어가서 여기 이 답이 여러분 이 문제 선지에 이게 오답률이 몇 %였는 줄 알아요? 엄청 높았는데 내 기억에 정답률이 한 3, 40 정도 됐을 거예요. 30? 요 정도? 자, 이제 고정값 갑니다. 고정값이 뭔지 알려줄게. 고정값이라고 하는 것에 습관을 좀 들일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밑줄 볼게요. 모든 항상과 같이 상황이나 답을 고정시켜주는 문장이 있어요. 늘. 이해하시나요? 근데 보통 고득점이 나오고 싶고 고난도 문제에서 의외로 고정값이 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번을 보면은 그러면 이거의 고정값이 뭐예요? 읽어보세요. 고정값이 뭐예요? 그렇지. 마그나의 근원진 열점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고정값인데. 왜냐? 판의 속도를 구하는 기준점이거든요. 열점이. 이해 가셨나요? 그러면 실제 계산할 때는 막 뭐 판의 속도는 이렇게 구하고 저렇게 구하고 이런 게 아무리 나와도 뭘 기준점으로 삼아야 돼요? 열점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기준점으로 삼고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자, 이번에는 어떤 게 고정값이에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렇지. 밝은 선의 위치는 항상 같다. 요게 이제 고정값이죠. 맞아요? 근데 어떨 때도 같아. 얘들아, 이런 요소들이 중요해. 자, 첫 번째 1번 넘버 1, 금속이 혼원소로 존재할 때도 밝은 선의 위치는 같고요. 다른 원소와 결합하는 상황도 밝은 선의 위치는 같고요. 불꽃의 온도가 어떠하든 간에 밝은 선의 위치는 같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밑에 뭐가 나올까요? 혼원소로 존재하는 거, 다른 원소로 결합하는 거, 이런 거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선지로서도. 이해 갔어요? 오케이. 3번에는 고정값이 뭐예요? 알려주세요. 홍채의 무늬. 그렇습니다. 자, 홍채가 무늬가 있다는 사실은 다 고정되는 값입니다. 물론 그 무늬가 다르죠. 하지만 무늬는 있죠. 그게 고정값입니다. 뒤로 넘어가서 와우, 이거 엄청 어렵습니다. 4번 혼자 풀어보세요. 자, 저는 또 이걸 해볼게요. 이게 O입니까? X입니까? 4번이 O인지 X인지 봐주세요. 지금 4번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같이 볼게요. 해시 값을 표시하는 문자열의 길인데, 자, 해시 함수가 나왔어요. A 접고 수학적 함수 B 앞에 묶어주시고 같이 볼게요. 해시 함수는 입력 데이터 x에 결과값을 일정한 길이의 문자열로 표시하는 거. x의 값을 넣으면은 결과값이 나오는데 이거를 문자열로 표시해야 돼요. 이게 뭐다? 해시 함수예요. 오케이? 근데 그리고 입력 데이터 x에 대해서 함수라고 하는 박스를 주는 거야. 그럼 hx가 되는 거죠. 그럼 hx 안에 x에다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k값은 x가 뭘 넣느냐에 따라서 k값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질 수 있겠죠.
K를 무슨 값이라고 해요? 해시 값이라고 한다. 이때 해시 값은 입력 데이터의 내용에 미세한 변화만 있어도 크게 달라지겠죠. 당연한 얘기. 현재 여러 해시 함수가 이용되고 있는데 해시 값을 표시하는 문자열의 길이는 각 해시 함수마다 다르다. 그 말은 뭐예요? hx가 다를 수도 있는 거고 fx가 다를 수도 있는 거지만 그 특정 해시 함수의 길이는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 hx가 아니라 hy라고 했을 때도 길이는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죠. 같은 함수인데 이해 가셨나요? 박스가 같으니까. 그럼 이거 O예요, X예요, 여러분? 4번. 그렇지. hx든 hy든 문자열 길이는 언제나 동일하다. 맞아요, 아니에요? 완전 맞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자, 이제 단문 단위 독해 연습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뭐 배웠어? 단어 의미 살리며 읽는 거, 수식된 정의 주목하는 거, 개념 정의를 통한 재진술, 정보량 줄이는 거, 1대1 대응하는 거, 고정된 값을 주목하는 거 다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설명을 해준다면 단문 독해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알겠죠? 자, 보세요. 요거 한번 해보자. 단문 독해. 자, 별의 밝기는 뭐로 나타낸대요? 등급.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지구에서 관측되는 별의 밝기죠. 별의 밝기를 지금 좀 더 많이 만들어줬지. 지구에서 관측되는 별의 밝기 이렇게 길어졌지. 근데 그걸 무슨 등급이래? 겉보기 등급이라 한다. 좀 더 문장을 길어지게 만든 거죠. 맞아요. 오케이. 근데 겉보기 등급이 아니라 이번에는 뭐가 나왔어요? 절대 등급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절대 등급은 살짝 뭐예요? 겉보기 등급이랑 약간 비슷해야 돼. 절대 등급은 별이 지구로부터 어쩌고 저쩌고 거리에 있다고 할 때의 겉보기 등급으로 정의한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겉보기 등급은 뭐였어? 지구에서 관측되는 별의 밝기였지. 맞아요? 자, 밑줄 그어볼게요. 노란색으로. 지구로부터 관측되는 별의 밝기였는데 갑자기 10파세계 거리. 자, 이거 주황색으로 해야 되겠다. 10파세계 거리. 그럼 절대 등급에서 중요한 건 뭐야? 거리야, 거리. 지구에서는 관측되는 건 맞는데 그 10파세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겉보기 등급입니다. 그럼 거리가 중요한 거야. 이해 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학제들은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값이 뭐야? 요게 거리 지수인 거죠. 그럼 그 거리 지수를 이용하여서 별까지의 무엇을 판단하는 거예요? 거리를 판단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거리를 판단해서 만약에 이 거리 값이 큰 별일수록 지구에서 거리가 어때요? 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맞나요? 독해 가능하겠죠? 재진술 어떻게 되는지도 알겠고. 이해했나요? 자, 그리고 2번도 한 번만 해볼게요. 2번 진짜 어려워. 여러분 이거 독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2번 독해 한번 혼자 해보세요. 지금 시작. 그리고 이제 방학이잖아요. 여러분 클리닉을 주말에 오지 마시고 주중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시간을. 저도 오전에 열 테니까 클리닉을. 그래서 여러분이랑 좀 상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상의를.
여러분 독해가 잘 되나요? 배터리가 너무 없네. 다 했어요, 여러분? 승리 끝났죠? 효은이 끝났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배터리가 없는 관계로 잠깐 뺐다 꼈다 할 텐데, 자, 뒷값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개념을 어떻게 묶을 것이냐. 뒷값이 A죠. 그러면 뒷값은 뭐다? 시간이에요. 뒷값은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근데 어떤 시간이에요? 어떠한 온도에서 미생물을 10분의 1까지 줄여야 돼. 개체수를. 그때 걸리는 시간이에요. 만약 같은 온도에서 만약에 100분의 1로 줄이고 싶어? 그럼 뒷값에 2배 처리하면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이거? 그러면 2B 시간으로 처리하면 100분의 1까지 줄여지겠죠. 맞아요? 이 D로 해도 되고 이 B로 해도 돼요. 전 B라고 했으니까. 이해 가시나요? 그럼 Z값은 뭐예요? A-. Z값은 뭐예요? 온도예요, 온도. 특정 D값의 10분의 1만의 시간에, 여러분 D값의 10분의 1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D 곱하기 10분의 1 해줘야지. 왜요? D가 시간이니까. 맞아요? D 곱하기 10분의 1을 했을 때 개체수를 또 10분의 1로 줄여야 될 때 높여야 되는 온도래. 그렇기 때문에 열에 대한 저항성이 큰 미생물일수록 특정 온도에서의 D값과 Z값이 크다. 그러면 D값을 뭐로 바꿔줘야 돼, 얘들아? 뭐라고요? D값과 Z값이 큰데 D값을 뭘로 바꿔야 돼? 효은이 저 쳐다보세요. 맨날 이렇게 괜히 이거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안 돼. D값은 뭐로 바꿔야 돼? 제가 D값을 적어놨잖아요, 여러분. D값은 뭐라고요? 그래요. 그럼 D값이 뭐라고 넣어야 돼? 시간과 Z값은 뭐야, 그럼? 그래. 그러면 열에 대한 저항성이 큰 미생물일수록 뭐가 높을 수밖에 없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온도도 높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특정 온도에서의 시간과 온도가 크다는 거잖아. 자, 예를 들어볼게. 어떤 미생물 100개를 63도에서 열 처리를 한대. 이때 360초 후에 남아있는 개체가 10개래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100개 중에서 10분의 1로 하기 위해서 63도 특정 온도에서 했으니까 시간이 얼마 걸렸어? 360초 걸렸잖아. 그럼 D값이 뭐야? 360초일 거 아니야. 이해 갔어요? 그럼 만약에 D값의 10분의 1이니까 아까 전에 했던 그 Z값 나오려면 Z값 맞나요? 그럼 10분의 1로 줄여야 되잖아. 그러면 360초를 36초로 바꾼 다음에 개체수 100개를 10개로 줄인다는 거잖아. 근데 온도가 63도였는데 65도가 됐어. 그럼 몇 도 올랐어? 2도. 맞아요? 그러면 온도가 아까 전에 추가적으로 높여야 하는 온도라며. 이해 갔어요? 그럼 열 저항성이 클수록 당연히 추가적으로 높여야 되는 온도가 크겠죠. 그러니까 63도에서 65도니까 Z값이 뭐가 돼? 2도가 되는 거지. 이해 갔어요? 솔직하게? 쉽죠, 이거? 만약에 우리가 독해할 때 그 개념이랑 정의를 빨리빨리 파악하지 못하고 기호화하지 못하면 독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자, 이제부터 3번, 4번 숙제입니다. 5번 숙제예요. 6번 숙제예요. 어디까지 숙제냐? 9번까지 다 숙제, 10번 숙제입니다. 10번까지 다 숙제예요. 이해 가셨나요? 표시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까지 되고 이제 문제풀이 기본 도구라는 파트가 나왔어요. 보이시나요? 문제풀이 기본 도구. 접어놓으셔야 돼요. 접어놓으셔야 돼. 딱 접었어요? 오케이, 문제풀이 기본 도구. 자, 문제풀이 기본 도구 뭐야? 발문, 선지, 보기. 발문은 뭐예요, 여러분? 이게 발문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윗글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것은
이런 게 발문인데 이거 쉬운 문제일까요? 어려운 문제일까요? 엄청 쉬운 문제지 이 정도면. 자, 뒤에 게 어려워요. 막 3점짜리 이런 게 어려운 거지. 이렇게 그쵸?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헉, 내가 뭐 찾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요 문제를 풀 건데 이것만 풀고 쉴게요. 준비. 자, 17번, 20번 문제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죠? 선생님 쳐다보세요. 얘가 요만큼 줬거든요. 요만큼을 요 관점으로 풀면은 풀려요. 지금 해보세요. 준비, 시작. 여러분 풀었죠? 정답 몇 번이에요? 승재 몇 번? 응? 효은이는? 1번? 맞았어. 네. 정답률 50% 문제를 우리 중3 고1이 풀었습니다. 이거 고3 건데 잘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대상은 강제무지와 같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죠. 근데 도덕적 평가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걸 고르라니까 얘를 없애면 돼.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거 뭐야? 강제되는 거죠, 여러분. 이 1번 기억을 보세요. 본인이 이미 거친 성격이야.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 어때요? 자신의 성격을 억누르고 주위 사람들을 다정하게 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강제가 아니잖아. 강제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선택돼야 되고. 복잡한 지하철에서 떠밀린 거는 강제된 거지. 지우고. 글을 모르는 아이 무지 때문인 거지. 지우고. 그러면은 기억 리을밖에 안 남잖아요. 오케이. 잠깐 쉴게요. 잠깐 쉬었다가 선지 설명 잠깐 하고 뒤에 거 하겠습니다.